피터팬 제 12장 아이들이 납치되다. 해적들의 기습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건 파렴치한 후크 선장이 이번 작전을 정말 부적절하게 수행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보통 백인들이 원주민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기습한다는 건 그 어떤 백인의 지혜로도 쉬이 이룰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야만적인 전투의 모든 불문율에 따르면 항상 먼저 공격하는 쪽은 다름 아닌 원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이 가진 교활함과 뛰어난 전술로 동이 트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시각을 노려서 공격하곤 했죠. 그때가 언제냐면 백인들의 용기가 가장 바닥을 치는 순간이라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백인들은 저 구불구불한 언덕진 땅 꼭대기에 아주 조잡하지만 나름대로의 방책을 만들어 두었답니다. 그 언덕 기슭으로는 시원하게 물이 흐르는 개울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물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그들에게 정말 큰 파멸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죠. 그곳에서 백인들은 숨죽이며 습격을 기다리곤 했어요. 아직 경험이 없는 미숙한 자들은 권총을 꽉 쥐고는 나뭇가지 밟는 소리에도 움찔하며 긴장했지만 노련한 베테랑들은 동이 트기 직전까지도 아주 평온하게 잠을 청했답니다. 길고 어두운 밤 내내 야만적인 정찰병들은 마치 뱀처럼 풀 사이를 소리 없이 기어다녔어요. 풀잎 하나조차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들 뒤로 관목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두더지가 모래 속으로 잠수하는 것처럼 그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고요한 밤에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라고는 그들이 코요테의 외로운 울음소리를 놀랍도록 똑같이 흉내낼 때뿐이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다른 용감한 전사들이 응답하곤 했죠. 어떤 전사들은 코요테보다도 그 울음소리를 더 잘 흉내냈는데 사실 코요테는 그 울음소리를 그다지 잘 내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차갑고 긴 시간들이 흘러갔고 그 끈질긴 긴장감은 처음으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백인들에게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시험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훈련된 전사들에게 그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들과 그보다 더 무시무시한 침묵은 그저 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미묘한 암시일 뿐이었답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절차였다는 건 휴크 선장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했으니 무지했다는 변명으로 그를 용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피카니니 부족은 암묵적으로 그의 명예를 굳게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 그들의 모든 행동은 휴크 선장의 경솔한 행동과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이 가진 명성에 걸맞은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미완성인 채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문명인들에게는 경이롭고도 때로는 절망적이기까지 한 그들 특유의 예민한 감각으로 그들은 해적들 중 한 명이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그 순간부터 해적들이 섬에 침입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차렸죠.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그 유명한 코요테 울음소리가 시작되었답니다. 후크 선장이 그의 병사들을 상륙시킨 지점부터 나무 아래 아이들의 집까지의 모든 땅은 모카신을 신은 용감한 전사들에 의해 발뒤꿈치를 앞쪽에 대고 아주 은밀하게 조사되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개울이 있는 작은 언덕 하나만을 발견했고 그래서 후크 선장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답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리를 잡고 동이 트기 직전의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만 했죠. 이렇게 모든 것이 거의 악마적이라고 할 만큼 교활한 지혜로 계획되자 원주민의 주력 부대는 담요를 단단히 두르고 그들에게는 남자다움의 진주와도 같은 냉담한 태도로 아이들의 집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창백한 죽음을 안겨줄 그 차가운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렸답니다. 여기서 동이 트면 그들을 맞이할 정교한 고문을 상상하며 비록 깨어 있었지만 그 믿음직스러운 야만인들은 배신자 후크 선장에게 결국 발각되고 말았어요. 학살에서 용케 탈출한 정찰병들이 나중에 제공한 설명에 따르면 그는 높아지는 땅에서 멈추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분명 그 희미한 회색빛 속에서 그걸 보았음이 확실할 텐데도 말이죠. 공격을 기다려야 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교묘하고 사악한 마음에는 전혀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밤이 거의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았답니다. 그는 덤벼들겠다는 것 외에는 어떤 전략도 없이 그저 무작정 돌진했어요. 당황한 정찰병들이 대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이 한 가지, 즉 기습을 기다리는 기술을 제외한 모든 전투 기술의 대가들이었지만
그들은 그를 무력하게 뒤쫓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을 치명적으로 드러내면서 애처로운 코요테의 울음소리를 냈죠. 용감한 타이거 릴리 주변에는 그녀의 가장 강인한 용사 12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갑자기 배신적인 해적들이 자신들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이 승리를 바라보았던 막이 그들의 눈앞에서 힘없이 떨어져 나갔죠. 그들은 더 이상 화영대에서 고통받지 못할 거였어요. 그들에게 이제 남은 건 오직 행복한 사냥터뿐이었죠. 그들은 이미 그것을 직감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훌륭한 아들들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다했어요. 그때에도 그들은 재빨리 일어섰다면 적어도 깨기 어려웠을 밀집 대형으로 모일 시간은 충분히 있었지만 이건 그들 부족의 엄격한 전통에 의해 금지되어 있었어요. 고귀한 야만인은 백인의 면전에서 절대 놀란 표정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므로 해적들의 갑작스러운 출현이 그들에게 아무리 끔찍했을지라도 그들은 한순간 정지한 채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적이 자신들의 초대를 받고 온 것처럼 말이죠. 그러고 나서 정말 용감하게 그 전통을 굳건히 지키며 그들은 마침내 무기를 움켜쥐었고 전쟁 함성으로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울려 퍼졌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이건 싸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학살에 가까웠던 것을 묘사하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닐 거예요. 이렇게 피카닌이 부족의 많은 정예들이 슬프게도 죽음을 맞이했어요. 모두가 복수하지 못한 채 죽은 건 아니었지만 린 울프와 함께 용맹한 알프 메이슨이 쓰러져 더 이상 스페인 메인을 괴롭히지 못했고 먼지를 물어뜯으며 쓰러진 다른 이들 중에는 조지 스카우리, 찰스 털리, 그리고 알자스인 포거티가 있었어요. 특히 털리는 무시무시한 팬더의 토마호크에 쓰러졌는데 팬더는 결국 타이거 릴리와 부족의 작은 잔당들과 함께 해적들 사이를 뚫고 용감하게 길을 헤쳐나갔답니다. 이 경우에 후크 선장이 그의 전술에 대해 얼마나 비난받아야 하는지는 역사가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일 거예요. 그가 만약 적절한 시간까지 높아지는 땅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더라면 그와 그의 부하들은 아마도 학살당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를 판단할 때 이것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만이 공정하겠죠. 그가 아마도 했어야 할 일은 자신이 이제부터 새로운 방법을 따를 거라고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기습이라는 중요한 요소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니까. 그의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는 아주 많은 어려움과 복잡함으로 둘러싸여 있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대담하고 기상천외한 계획을 생각해낸 지혜와 그것이 수행된 무서운 천재성에 대해서는 마지못해서라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 승리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자신에 대한 그의 감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숨을 가쁘게 쉬면서 자신들의 커틀러스를 열심히 닦으며 그의 갈고리로부터 조심스러운 거리를 두고 모여 족제비 같은 날카로운 눈으로 이 비범한 남자를 겨눈질하던 그의 부하들은 궁금했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 의기양양함이 가득했을 테지만 그의 얼굴은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어둡고 고독한 수수께끼 같은 남자였던 그는 실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의 추종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홀로 우뚝 서 있었답니다. 밤의 일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그가 애초에 파괴하러 나온 건 원주민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단지 꿀을 얻기 위해 연기로 쫓아내야 할 벌과 같은 존재일 뿐이었죠. 그가 정말로 원한 건 바로 피터였어요. 피터와 웬디와 그들의 무리,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로 피터였답니다. 피터는 너무나 어린 소년이어서 그에게 향하는 그 남자의 깊은 증오에 정말 놀라게 되네요. 사실 피터는 휴크 선장의 팔을 악어에게 던져버렸지만 이것과 그 악어의 끈질김으로 인해 초래된 휴크 선장의 삶에 증가된 불안정성조차도 그토록 무자비하고 악의적인 복수심을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해요. 진실은 피터에 대한 무언가가 해적 선장을 완전히 광란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그건 피터의 용기가 아니었고 그의 매력적인 외모도 아니었죠. 그건 더 이상 빙빙 돌려 말할 필요가 없겠네요. 우리는 그게 뭔지 아주 잘 알고 있고 이제는 말해야만 해요. 그것은 바로 피터의 건방짐이었어요. 이건 후크 선장의 신경을 아주 날카롭게 건드렸답니다. 그의 철제갈고리가 경련하게 만들었고 밤에는 그게 벌레처럼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어요.
피터가 살아있는 동안 고통받는 남자는 자신이 마치 참새가 들어온 우리 안의 사자처럼 답답하고 불안하게 느꼈거든요. 이제 문제는 나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내려오느냐, 또는 어떻게 그의 부하들을 내려오게 하느냐였어요.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훑어보며 가장 얇고 약해 보이는 것들을 찾아냈죠. 그들은 불편하게 몸을 비틀었는데 그가 장대로 그들을 밀어넣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소년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무기들의 첫 번째 요란한 충돌음에서 그들이 마치 돌 형상으로 변한 것처럼 입을 벌린 채 모두 팔을 뻗어 피터에게 필사적으로 호소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입이 닫히고 팔이 옆으로 힘없이 떨어지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 보네요. 위에서 벌어졌던 대혼란은 일어난 것만큼이나 갑자기 거의 멈췄고 마치 격렬한 돌풍처럼 휩쓸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폭풍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었다는 걸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죠. 어느 쪽이 과연 이겼을까요? 해적들은 나무 입구에서 아주 열심히 귀 기울여 듣고 있었고 모든 소년이 묻는 그 절박한 질문을 들었어요. 그들은 또한 피터의 대답도 또렷하게 들었죠. 원주민들이 만약 이겼다면 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은 톰톰을 칠 거야. 그건 언제나 그들의 승리를 알리는 신호니까. 이제 스미가 저 멀리서 톰톰을 발견했고 그 순간 그 위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너는 톰톰을 다시는 듣지 못할 거야.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지만 물론 그 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엄격한 침묵이 명령되었으니까요. 놀랍게도 후크 선장이 그에게 톰톰을 치라고 신호했고 천천히 스미에게 그 명령의 무시무시하고도 사악한 의미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이 단순한 남자가 후크 선장을 그토록 많이 존경한 적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스미는 악기를 2번 조심스럽게 쳤고 그 다음 기뻐하며 듣기 위해 잠시 멈췄어요. 톰톰, 악당들은 피터가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인디언의 승리. 운명이 정해진 불쌍한 아이들은 위의 잔인한 마음들을 향해 마치 음악처럼 들렸을 환호로 대답했고 거의 즉시 그들은 피터에게 작별 인사를 반복했어요. 이것은 해적들을 순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다른 모든 감정들은 적들이 이제 나무 위로 올라오려 한다는 비열하고 잔인한 기쁨에 완전히 삼켜졌죠. 그들은 서로에게 희죽거리며 못된 미소를 짓고 손을 비볐어요. 신속하고 조용하게 후크 선장이 명령을 내렸답니다. 각 나무에 한 사람씩 배치하고 나머지 부하들은 2야드 간격으로 줄을 서도록 말이죠. 그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고 곧 벌어질 잔혹한 유의를 상상하며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죠. 어둠 속에서 그들의 눈은 마치 육식동물의 그것처럼 번뜩였어요. 그들은 이제 그들의 오랜 숙적, 피터팬과의 최후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긴 밤의 끝자락,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의 그 찰나의 순간은 그들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피카니니 부족과의 전투는 단지 전초전일 뿐이었고 진정한 목적은 이제 시작될 것이었으니까요. 후크 선장의 머릿속에는 오직 피터팬을 잡겠다는 강렬한 집념만이 가득했어요. 그는 피터팬이 자신에게 안긴 모욕과 상처를 결코 잊지 않았거든요. 악어에게 자신의 팔을 잃은 그 치욕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았죠. 그는 이제 그 끔찍한 복수심을 피터팬에게 고스란히 되갚아주려 했어요. 피터팬의 건방짐, 그의 자유분방함, 그리고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정신이 후크 선장의 내면을 끊임없이 자극했답니다. 후크 선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교활함과 악랄함을 동원해서 피터팬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어요.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또 계획했죠. 그의 부하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나무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며 피터팬과 아이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틈조차 허용하지 않았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죠. 숲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바람 소리만이 나뭇잎을 스치며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이 고요함 속에서 후크 선장은 승리를 확신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어요. 피터팬은 결코 평범한 소년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는 예측 불가능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존재였으니까요. 이제 곧 동이 트면 이 숲은 또다시 피와 승리의 함성으로 물들게 될 것이었죠.
하지만 그 승리의 주역이 과연 누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답니다. 후크 선장은 자신의 갈고리 손을 꽉 쥐고 승리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무 꼭대기를 응시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의 깊은 증오심은 그를 더욱 어둡게 만들었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마지막 대결에 임하려 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오직 기다림뿐이었어요. 나무 위에서는 피터팬과 아이들이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을 테고, 아래에서는 해적들이 그들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